오늘은 3월 4일입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날이에요. 오늘은 한 사람의 생일이거든요. 1882년 3월 4일에 태어난 이 사람, 이름은 원태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과서에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을 들으면 왜 기억해야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4년 전, 이미 한 청년이 이토를 향해 먼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청년이 원태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05년. 이 한 해가 얼마나 충격적인 해였는지 잠깐 상상해보세요. 그해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 중 하나였던 러시아를 이긴 거예요. 아시아 국가가 유럽 열강을 꺾은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뒤에 조선이 있었어요. 일본은 이 여세를 몰아 그해 11월 조선에 조약을 들이밉니다.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일본이 조선의 외교를 대신 맡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나라의 껍데기만 남기고 속을 다 빼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일본의 초대 내각 총리 대신 출신으로 조선 침탈의 설계자나 다름없던 인물이 초대 통감으로 부임합니다.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이토는 그냥 외국 관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것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분노 속에서 23세 청년 원태우가 결심을 합니다. 1905년 11월 22일.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불과 며칠 뒤입니다. 원태우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수원에서 사냥을 마치고 열차로 서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는 경기도 안양 일대, 지금의 석수동 근처 서리제 고개철길로 갑니다. 처음 계획은 열차를 아예 전복시키는 거였어요. 바위로 선로를 막아서요. 그런데 함께 거사를 준비하던 동료가 겁을 먹었는지 선로에 놓은 돌을 치워버립니다.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 순간 열차가 달려옵니다. 원태우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손에 있는 돌을 집어 열차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돌은 열차 유리창을 깼고 파편이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과 몸에 박혔습니다. 치명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토는 분명히 다쳤고 분명히 피를 흘렸습니다. 원태우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됩니다. 이 사건 실화냐고요? 네, 실화입니다. 한국 자료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일본 박물관에서 발행한 화보에도 이 사건이 묘사됐고 일본 신문에는 이런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어리석은 조선인의 폭행. 어리석다고 했지만 기록은 남겼어요. 일본 측 기록에도 남아있다는 건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게요. 열차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초기 계획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내용이라 공식 문건으로 확인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돌을 던져 이토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핵심 사실은 사료적으로 충분히 검증됩니다. 체포된 원태우는 일본 측 재판을 받습니다. 결과는 사형. 1906년 원태우는 처형됩니다. 그의 나이 24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24인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 나이에 나라를 빼앗긴 분노를 혼자 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역사책에 크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에 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거예요. 지금도 안양 석수동 일대에 가면 그의 의거를 기념하는 표지판과 비석을 볼 수 있어요. 안양역 벽면에는 동판 부조도 있고 자유공원에는 동상도 있습니다. 잘 몰랐을 뿐이지 그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왜 우리는 안중근은 알고 원태우는 모를까요? 가장 단순한 답은 이거예요. 역사는 결과로 기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이토는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 사건은 국제재판으로 이어지고 안중근 의사는 법정에서 동양 평화론을 펼치며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반면 원태우의 의거는 이토가 다쳤지만 살았어요. 국제적 파장도 없었고 일본 측은 그냥 치안 사건으로 처리하고 끝냈습니다. 성공한 의거는 역사의 상징이 됐고 부상에 그친 의거는 기록 한 귀퉁이에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 순서로 보면 이토를 향해 먼저 손을 든 건 원태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원태우의 의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1905년의 그 분노, 그 저항의 기록이 없었다면 의병운동도 그리고 이후 안중근 의사의 의거도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읽혔을 수 있어요. 역사는 성공한 사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칼을 들고 먼저 돌을 던지고 실패하고 사라진 사람들이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원태우의 의거를 이해하려면 당시 분위기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해요. 을사능약 직후 조선은 완전히 들끓었어요. 을사능약의 서명한 대신들, 이른바 을사오적을 향한 분노가 거리에 넘쳤고 유생들은 상소를 올렸으며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 야방성대곡, 오늘 목 놓아 크게 울어야 할 날이라는 논설을 써 독자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의병이에요. 1905년 이후 일어난 을사의병은 이전 의병과 성격이 달랐어요. 유생 중심이긴 했지만 늑약무효를 외치며 훨씬 조직적으로 일어났고 1907년 군대가 해산되면서 전직 군인들까지 합류한 정미의병으로 이어집니다. 원태우의 의거와 의병운동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같아요. 둘 다 같은 분노에서 나왔고 같은 대상을 향했습니다. 원태우는 혼자 돌을 던졌고 의병은 함께 총을 들었어요. 방식은 달랐지만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지 않겠다. 1905년 원태우가 돌을 던집니다. 1909년 안중근이 총을 쏩니다. 두 사람이 겨눈 대상은 같았어요. 이토 히로부미. 한 명은 23세 청년이 돌멩이로, 한 명은 31살의 독립운동가가 권총으로. 한 명은 실패했고 한 명은 성공했어요. 한 명은 역사 교과서의 큰 제목이 됐고 한 명은 각주 한 줄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원태우가 던진 돌이 그 이후 이어진 저항의 씨앗이었는지도 몰라요. 나라를 빼앗긴 분노가 개인의 단독 행동에서 의병운동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의 첫 장면에 원태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3월 4일 원태우가 태어난 날입니다. 1882년생 24세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보다 더 오래 살았거나 살게 될 거예요. 그가 던진 돌 하나가 역사를 바꾸진 못했을 수 있어요. 이토는 살아남았고 을사능약은 유지됐으며 조선은 결국 더 깊이 침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냥 당하지 않았다. 역사는 성공한 사람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실패했어도 먼저 행동한 사람들을 기억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